네,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So, hello everyone. First 네, of all, 안녕하십니까? 우선 thanking the team of Ethnojano 국회 측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 그 재단 쪽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에트놀라노 재단이라고 합니다. 함께 우리가 진행했던 그런 연구와 논의의 결과로 오늘 제가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발표 주제는요, 바로 무형 문화유산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민족의 안녕뿐만 아니라 그 문화 그리고 영토 보존을 위한 주체적인 관리를 도모하기입니다. 제가 로컬럼비아 쪽에 위치해 있는 저희 피아노와 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에트놀란노 재단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존 지역에서 30여 년 넘게 함께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4가지 영역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환경 관리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보건과 그리고 젠더 문제, 그리고 각 부족 간의 협력 문제, 그 다음에 지역사회 경제 부문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관광산업 발전을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르바나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페루와 그 부족의 사람들이요, 후아타나 프레이도라고 하는 바로 전통적인 그런 건축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피아노와 그런 문화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르신들이 청년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지식을 전승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그 중심에, 지역사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요, 이것이 하나의 그런 촉매대로 작용을 하고 수단으로 작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그 커뮤니티의 안녕을 도모하는 방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문화 및 그리고 영토를 보존하는 데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 내용이 발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도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저희가 어떤 지역에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그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리노코라고 하는 아마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 100만 헥타르고요. 그리고 43만 9천 헥타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 5만 5천 명의 원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개 서로 다른 그런 민족 그룹들이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부족민들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부족민들의 거주지와 함께 그리고 국립공원들도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서 저희는 무형 유산이 하나의 촉매대 그리고 수단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팬데믹 하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ICH 무형유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지역 그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그런 안녕을 제공해주는 틀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는 팬데믹 하에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런 무형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NGO로서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규명을 하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그런 기반한 그런 절차를 수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피아로화를 선정할 이유는요, 이 피부 아름다운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시작 자체가 코로나19 봉쇄가 바로 시작된 직후에 저희가 또 연구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들과 함께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보면서 이 무형 유산들이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됐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관행이나 아니면은 그런 지식들이 이들의 그 생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오늘의 논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무형유산의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현재 그런 세대의 생존을 돕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경제, 환경, 사회, 그런 문화 기능을 이 무형 문화유산이 지켜주면서 그리고 또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NGO로서 이제 저희가 이 프로세스에서 세 가지 역할을 했는데요. 하나는요, 바로 이 지역의 ICH 그런 연구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교양을 저희가 가운데서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들 부족민들의 교육 절차에 참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현지 ICH 연구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함께 일했는데요. 지난해에 시작한 이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연구문화원의 그런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그 연구 주제들을 이제 스스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NGO와 함께 논의를 해서요.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했었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전통적인 건축학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을의 중심에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무형 문화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영역을 정한 다음에요. 저희가 어떻게 이런 각각의 영역에 있는 무형 그 유산들이 다른 그 세대에 전해져서 그리고 뭐 그 성별 역할이나 보건이나 그리고 그런 경제 쪽에서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유산 자체가 이들의 실질적인 그런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화나 와이파이도 없는 그런 부족민들이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좀 거리를 두면서도 이들에게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다 이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바로 또 논의를 하고 하면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그 프로세스 자체도 굉장히 그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지원 절차 모두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저희가 했던 가교의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게 될 때는요, 이 토착 부족민과 그리고 그들의 커뮤니티와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쪽을 저희가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정부 기관이나 보건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정보가 보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정부 기관들을 대신해서 이제 토지권을 어떻게 인정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이 교육제도들을 어떻게 공식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관광산업이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소식은요. 저희가 프로포절, 제안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게 관광산업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커뮤니티에서 먼저 시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주 전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자체가 자신들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관광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관광 상품에는 중요한 그런 무형유산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음식들이 어떻게 마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공유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영역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거의 함께 했기 때문에요. 이 과정에서 또 베네수엘라 영국 문화원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과정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 어업과 관련된 그런 관광 상품이 진행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또 피아로와 부족민에게는요,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관광 상품으로 바꿔갈 것인가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뭐 낚시만 하고 바로 도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자신들의 그 영토를 관리해가는 이들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문화 상품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그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생물 다양성들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삶의 스타일을 관광객들이 알고 가도록 하기 위한 그 문화 상품들을 기획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 동안 또 저희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또 교육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그런 건축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요, NGO 입장에서 최대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것이 이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전파를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또 치료를 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는지를요, 저희가 또 통역사를 가운데 두고 그들의 언어로 이제 전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요. 정보를 최대한 명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서 이런 정보들이나 그런 지식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컬럼비아에 있는 그런 문화 부서들의 그런 이니셔티브 하에서 여러 가지 피아로와 그런 부족민들의 문화들을 디지털 플랫폼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피아로와 부족민들의 그런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부족민 내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족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디지털 채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마치기 전에 저희가 지금 마련한 것이 아주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 부족민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그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좀 더 그 넓은 글로벌 그 운동의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무형유산들을 전파하도록 돕고 그리고 이들의 안녕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들이 글로벌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자신들의 그런 문화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목적입니다. 이 이제 팬데믹 동안에 일어났었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은 바로 새롭게 일을 하는 방식과 그리고 회복력을 도모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그런 자연 그런 문화 프로젝트를 이 부족민들과도 또 팬데믹화에서 시작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